어머니, 사실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아픈 거예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다고? 무슨 병이야?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정순애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정순애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69세의 정순애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생과 가난 속에서 살아온 정순애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들 박준혁과 며느리 윤혜진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정순애는 부엌으로 나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들 중 큰아들 준혁이를 서울로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혜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39세의 윤혜진은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응, 혜진아.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야. 정순애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안 일어났지? 네, 어제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와서요. 윤혜진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41세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순애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가끔은 마음속 깊은 곳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준혁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혁아,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정순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준혁은 짧게 대답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정순애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자 이야기였습니다. 준혁과 혜진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젊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애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손자를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혜진아, 요즘 몸은 어떠니? 정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혜진은 젓가락질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순애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순애가 직접 물었습니다. 뭐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말이야.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는 좀.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혜진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 집안에는 이런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혜진도 설거지를 하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순애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정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불안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준혁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혜진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준혁도 텔레비전에서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순애는 앞치마를 벗으며 혜진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정순애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니? 정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다고 했어요. 벌써 2달이 됐어요. 혜진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모릅니다. 밤마다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정말이니? 정말 임신한 거야? 정순애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혜진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순애는 기쁨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드디어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손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소중한 핏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혜진이. 고생이 많았구나. 정순애는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꾸 재촉해서 미안했어. 힘들었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반응이 말입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기뻐 날뛰어야 할 텐데 준혁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기쁘지?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정순애가 흥겹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관 수술했습니다. 정순애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 수술이라고요? 뭐라고 했니? 정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요. 준혁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혜진의 임신은 뭐란 말입니까? 아들이 정관 수술을 했다면 그럼 이 아이는? 정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순애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을, 방금 전까지의 기쁨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순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혜진 씨, 당신 지금 우리를 속인 거야?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혜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뭘 들어?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는데 임신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순애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정순애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혜진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에 있는 것 같던 기분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당신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정순애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머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설명할게요. 혜진이 정순애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뭘 설명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정순애는 혜진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은 정순애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될 뻔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과 혜진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정순애는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임신도, 아들의 정관 수술도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애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혜진의 임신, 준혁의 정관 수술,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혜진과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도 어제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애는 혜진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혜진아, 나야. 좀 이야기하자.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우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지.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운 듯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앉아. 정순애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했구나. 미안해.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런데 혜진아, 어머니가 하나만 물어볼게. 정말 임신한 거 맞니?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준혁이가 정관 수술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혜진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가야 해요. 오늘 검진 날이에요. 병원에? 어느 병원? 강남의 산부인과예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같이 가자. 2시간 후 정순애와 혜진은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갑자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냥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순애는 병원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 카페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애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순애는 카페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정순애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남자가... 그때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도 같이 일어나더니 혜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정순애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카페를 나와 병원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10분 후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검진 받았어요. 그래, 어떻다던데?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기도 건강하다고요. 정순애는 혜진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아, 혹시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니? 방금 전에 남자 의사랑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분은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 되게 친해 보이던데. 네, 오래 다니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정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혜진이 임신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준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녁에 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순애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 정말 정관 수술한 거 맞니?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작년 가을쯤이요. 왜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애는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태도도 며느리의 행동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순애는 점점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애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껴안던 그 장면이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순애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외출할 때마다 멀리서 따라다녔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혜진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외출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애는 그들이 만나는 장소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카페, 공원, 때로는 호텔 로비까지. 혜진과 그 남자는 마치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혜진의 배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순애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구나. 정순애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애는 더 대담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또 외출한다고 하자 정순애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였습니다. 정순애는 용기를 내어 그들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괜찮겠어?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라고 했나? 정순애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수술 이야기를 왜 했어? 그럴 필요 없었잖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도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위험해. 만약 들통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들통날 거예요. 준혁이가 잘 막아줄 거예요. 정순애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이 거짓말에 가담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준혁이 집에 돌아오자 정순애는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정관 수술한 거 맞니? 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혜진이는 임신했어? 준혁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정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 다 알아.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알아. 민수라는 남자. 준혁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너도 이 계획에 가담한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와. 우리 셋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겠어. 정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뭐야?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순애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혜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임신 이야기를 했어? 어머니께서 계속 손자 이야기를 하셔서 차마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속인 거야?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실망하실까봐.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도 거짓이었고 며느리의 바람도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럼 그 민수라는 남자는 뭐야? 제 변호사예요. 이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애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허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이 이혼한다고?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애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순애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정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아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과 혜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순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니? 정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너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진작에 말하지. 왜 이런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어머니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서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혼한다는 두 사람 치고는 너무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준혁과 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정순애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미 변호사까지 만나고 있으면서? 혜진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때 정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준혁 씨 어머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 만나던 그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혜진 씨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진짜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정순애를 보고 준혁과 혜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누구 전화였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이야. 너희 알지?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분을 만나시면 안 돼요. 혜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3시 정순애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김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준혁 씨와 혜진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이혼한다고 하더군요. 김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네, 당신이 변호사라면서요? 아, 그게. 김민수가 난처해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정순애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부인과 의사라고요? 네, 그리고 혜진 씨는 정말 임신하셨습니다. 정순애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이혼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혜진 씨가 어머님께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럼 임신은 진짜라는 거군요? 네, 벌써 3달이 됐습니다. 정순애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준혁이는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김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준혁 씨는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담당 의사인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정순애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복잡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혜진 씨가 임신했다는 것이고 아이 아버지는 준혁 씨라는 겁니다. 정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한다고요? 네, 뭔가 어머님이 충격받을 일이 있어서 돌려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순애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애는 준혁과 혜진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김민수 씨 만나고 왔어.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야? 준혁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 사실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아픈 거예요. 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다고? 무슨 병이야?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정순애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6개월 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임신은 정말인 거고? 네, 임신은 진짜예요.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치료가 늦어져서 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짓말을 한 거구나. 어머니가 너무 손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수술 이야기까지 지어낸 거야?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잠시만 속여드리고 나중에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나중에는 더 복잡해져서 이혼 이야기까지 만들어낸 거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의사 선생님이 출산 후에 바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포기하고 치료를 먼저 받을지. 혜진이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떤 분이야? 제 담당 의사예요. 정말 변호사가 아니에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연락하셨지? 저희가 너무 복잡하게 거짓말하니까 걱정되셨나 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요. 어머니의 첫 손자잖아요.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험하다면서?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출산 후에 바로 수술 받으면 된다고. 정순애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혜진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아이는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자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쁨과 며느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서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았잖아.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혜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하지 마. 가족끼리는 진실을 나눠야 해. 네, 어머니. 그때 정순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두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나만 몰랐던 거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 저희 친구들 몇 명은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순애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가족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혜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정순애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방문을 닫은 정순애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기쁨, 며느리의 병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정순애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서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정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혜진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혜진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어머니. 정기 검진이에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혜진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내가 직접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이제는 정확히 알고 싶어. 준혁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시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충격받을 일이 또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혜진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순애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더더욱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김민수 의사는 정순애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김민수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보세요. 임신 3개월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정순애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암은 어떤가요? 김민수 의사가 준혁과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예요? 어머님, 혜진 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애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암 진단은 거짓이었습니다. 정순애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준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슨 설명? 또 다른 거짓말 만들어낸 거야? 김민수 의사가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혜진 씨가 임신했을 때 검사를 했는데
아기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애라고요? 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짓말을 한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자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것을 숨기기 위한 거였다는 거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김민수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데요? 70% 정도입니다. 정순애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손자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정된다면 김민수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확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족들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정순애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어떤 아이든 낳고 싶어요. 혜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령 장애가 있어도? 네, 어머니. 제 아이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장애아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 못한 거야? 정순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서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애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밀 검사는 언제 해? 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의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혜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니? 하지만 이미 생긴 일인데 어쩌겠어. 어머니.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정순애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진짜 진실이지? 네, 어머니. 더 이상 숨길 것 없어요. 그럼 다행이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는 거지? 준혁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애는 여전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서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진실일까? 정순애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파고들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주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애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순애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염색체 이상도 없고 발달 장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순간 정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거죠?
100% 확실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출산 준비하셔도 됩니다. 정순애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혜진이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건강한 손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과 오해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손자를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진짜 진실을 다 들었지? 네, 어머니. 더 이상 숨길 것 없어요. 그럼 다행이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앉아 있어요. 정순애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방금 김민수 의사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뭐라고 하셨는데? 준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김민수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정순애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저희 친구예요. 연극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럼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정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진짜 진실이 뭐야?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혜진이가 정말 임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복잡한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께서 너무 손자를 기다리셔서 저희가 부담을 느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손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압박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극을 한 거야? 네, 어머니.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복잡해졌어요. 정순애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거네? 아니에요, 어머니. 임신은 진짜예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 진짜 병원에서 검사받았거든요. 김민수 친구가 가짜 의사 역할을 한 거예요. 정순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진실을 말해. 더 이상 거짓말 없이.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는 정말 임신했어요. 4개월 됐어요. 그리고 아기는 건강하고요.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다른 거짓말은 없지? 없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진실만 말씀드렸어요. 정순애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5개월 후에 손자를 안을 수 있다는 거네? 네, 어머니. 건강한 손자를 안겨드릴게요. 정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 절대 하지 마. 가족끼리는 진실만 이야기해야 해.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그날 저녁 정순애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손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맛있어요. 혜진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잘 먹어야지. 우리 손자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니까.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정순애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손자를 안을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진실과 사랑이 모든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5개월 후 정순애는 정말로 건강한 손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